예, 안녕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입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비까지 내리는데 시간 내어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11일 개최된 시민 설명회에 이어 오늘 간담회의 자리는 더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의 토론회, 포럼, 그리고 추가적인 시민 설명회 등 다양한 공론화의 과정은 물론이고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초석의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민 설명회에 보고드렸던 내용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등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시민 설명회 때 보고드렸던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과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 안산도시공사 TV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고는 사업의 시행자인 안산도시공사의 단계별 의사결정 흐름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의사결정이 완전하고 무결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 무결한 사업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 완전 무결에 최대한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저희가 가져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어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반월공단과 함께 급성장 후 공단 쇠퇴로 인한 인구 감소, 주거, 상업, 교육 업무, 공업으로 구분되어진 기존 도시 조성의 문제, 그리고 여기 6개의 노선이 지나갈 경기도 유일의 핵사 역세권, 안산 도심의 중심부에 6만 평의 나대지, 저희는 이곳에 안산의 신거점을 조성해서 이것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안산을 넘어 주변을 견인할 수 있는 안산시의 랜드마크를 건설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산시민, 안산시 인근 주민과 전문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가시간 방문시설에 대해 46.1%가 대형 판매 시설을 선택했고 안산의 부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70.2%가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초지역세권의 공공시설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역시 문화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검토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안을 수립해야 하고 연구 영역을 통해 현황 파악 및 사례조사, 그리고 조금 전 보고드렸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본 사업 부지에 대한 기본 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첨단 산업 업무 시설을 담은 랜드마크 타워, 차별화된 대규모 상업시설, 지역 니즈를 반영한 학교, 부지 남측 중앙대로변에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다목적 문화복합시설인 공공시설로 구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은 빛을 테마로 하는 디지털 공간으로 구상했습니다. 랜드마크적 공간, 그리고 디지털을 활용한 상징적인 조형물, 복합 기능을 가진 다목적 공연장, 디지털 전시관, 아이스링크, 꿈키운 센터, 청년센터 등 볼거리와 놀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기본 구상을 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재무적, 경제적 사업 타당성 확보하였고 생산 유발효과 3조 7,43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6,603억 원, 고용 유발효과 35,570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산시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결과로 정책적 타당성 또한 확보되었습니다. 저희의 구상안보다 더 나은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 사업구도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이 가능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고 민관 합동사업으로 진행하며 최대 주주인 49%를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얻어서 안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가 출자 참여하는 법인은 사업을 총괄하는 PFV,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그리고 PFV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AMC, 자산관리회사에 각각 최대주주로 49%씩 참여합니다. 사업의 총재력은 최대주주로서 있다고 보지만 혹여 컨소시엄 담합으로 인한 문제 예방을 위해 PFV 이사회 안건 상정안에 대해 안산도시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구조로 하여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의 미션은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안산 창조입니다. 살기 좋고 행복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시민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이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안산의 미래입니다. 안산의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재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요 문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저희 생각보다 더 많이 와주셔서 이 자리가 조금 좁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혹시 자리가 있으면 의자를 계속 좀 공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렇게 넓은 자리가 아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잡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높으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할 얘기도 많으신 분들을 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얘기보다는 오늘 얘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얘기가 좀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가능하면 대화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은 가능하면 짧게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정병만 본부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의회에 제출을 하고 나서 안건을 보류를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그 이유는 시민들 의견이 좀 덜 수렴된 거 아니냐, 내지는 4호선 지하화 내지는 다른 여건들을 봐서 조금 천천히 신중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저희가 너무 서두르고 있는 건 아닌가? 과연 이걸 지금 꼭 개발해야 되는 건가? 천천히 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사를 할 즈음에서 6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1,426명의 저희 안산 시민들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초지역세권은 반드시 개발해야 된다가 93.3%로
여기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초지 역세권에 들어야 되는 딱 한 가지 시설만 꼽는다면 무엇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대형 판매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스타필드, 더현대, 롯데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산에 이런 시설이 없거든요. 이 시설은 크게 보면은 영업, 상업, 숙박시설 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 복합 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가 있습니다. 이 주거 상업 존에 들어가면 가장 좋은 건 뭐냐 했더니 역시 대형 판매 시설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 초지 역세권 주변에 있는 분들의 요구를 반영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서는 뭐가 들어가면 좋겠는지 여쭤봤더니 문화시설과 스포츠 레저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작년부터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가졌던 그 목적과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주신 게 저희는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의견은 앞으로도 계속 들을 생각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행사할 때도 뒤에 비치도 하고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도 저희 의견이 아니라 직접 어떤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개발되었으면 좋겠는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현재 이 그림대로 그대로 되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이 많았습니다. 답변부터 드리면요. 여기 있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예전에 돔구장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 현재는 문화복합시설로 된 이 부지는 현재 이 위치가 고정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전부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개발하는 동안에 제가 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민간의 제안을 요청했을 때 그 민간의 컨소시엄을 제안한 업체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안으로 만드시면 그대로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게 이 학교더라고요. 이 학교가 이대로 확정된 거냐? 현재는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한 거는 초등학교 1개소입니다. 그러나 이 위치 그리고 규모 그리고 어떤 학교가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는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청하는 게 이 학교에 가기 위한 우리 아이들이 이 100m에 해당하는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과연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육교 또는 지하보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등을 이 구성될 PFV로부터 공공기여를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 중에 아주 걱정을 많이 해주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3조가 넘는 사업이라는데 도시공사가 돈이 어디 있느냐? 과연 도시공사 이 돈 조달이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아까 저희가 49%를 출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 미만으로 출자하는 방법이 있고 50% 미만으로 출자하는 방법이 있고 50% 이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0% 이상으로 하는 방법은 저희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회계법상 연결재무제표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 그걸 부담도 져야 되고요.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떤 공사도 그런 방법으로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9%가 사실은 최대치입니다. 이 최대치를 설정한 이유는 저희가 이 개발의 이익을 최대한 많이 환수해서 저희 안산시와 안산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구도를 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 보통 다른 어떤 1조짜리, 3조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이 추진하는 주체한테 한 20% 정도 자기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데 그렇다면 3조의 20%는 한 6천억 아니냐? 그럼 도시공사가 적어도 6천억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류의 고민들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크게 보면 이 3조 사업 중에서 분양분을 제외하면 한 1조 정도의 자금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1조에 대한 20%를 저희 도시공사가 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서는 저희 도시공사가 이 사업 시행자에 참여하는 민간의 컨소시엄한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공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너희 사업 주체가 그 돈을 마련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 전체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이 사업 주체를 꾸리는 민간의 컨소시엄에서 이 자금을 조달을 해라라고 요구해서 그거를 조달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 재무적 투자자, 금융기관에서 이 자금을 1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하는 그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야 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공사에서는 현재 49억 내지는 아까 얘기했던 자산관리회사의 1억 합쳐서 50억 이상의 자금은 더 투여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지난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아파트 지으면 안 됩니다라는 요구를 굉장히 세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아파트 지으면 안 될까? 두 가지 점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파트가 들어가는 게 안 좋은 계획인가? 1번. 두 번째로는 아파트를 짓지 않고도 이 계획이 가능한가? 2번.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거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업무지역, 공단, 학교 이게 각각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현상이 업무지구가 저녁에 텅 비는 겁니다. 공단이 저녁에 컴컴한 겁니다. 상업지구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의 개발 방식은 직주락, 즉 주거와 업무지구와 상업지구가 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개발 방식이 일본의 롯본기 힐스가 개발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합정동에서도 그 방식을 따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신도림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에서도 제3판교를 짓고 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가 아주 우리나라의 유수한 업체들의 본사가 다 모여 있어서 경기도에서 판교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녁이 되면 캄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판교 개발에는 업무지구만 따로 만들지 않고 업무지구와 상업지구와 그리고 주거 그리고 학교까지를 같이 짓겠다고 하는 게 현재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여기에 주거가 들어가는 것은 이 지역의 개발 방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주거가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업, 업무, 숙박시설 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문화복합 존이 있습니다. 사실 주거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적자 사업입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적자 사업입니다. 물론 이것을 운영을 계속 적자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짓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면 주거로 인해서 저희가 땅값의 가치를 올리고 그 땅값의 가치를 올린 걸 가지고 문화복합시설도 짓고 그리고 상업지역도 이 주거가 함께 있는 그 시너지 효과를 이용해서 상업지역도 들어오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주거를 싹 빼버리면 민간업체가 저희 공모에 들어올 리가 없죠. 아마 여기 민간업체 제안하시려는 분도 몇 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를 다 빼버린다면
뭐 제한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민간 제한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안산시가 세금 들어서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박주원 전 시장께서 돔구장을 만들겠다고 했던 지역입니다. 여기 돔구장이 보이시죠? 이 맨 왼쪽은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아파트, 주거지역입니다. 당시에 주거 2,700세대, 백화점과 주상복합, 오피스, 아파트, 그리고 돔구장 이렇게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무산됐습니다. 그 다음 계획입니다. 2016년도 재종길 시장이 취임하신 이후의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안산시에서 이 개발 방향 설정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요 돔구장이 있던 부지를 빼고 요건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가지고 백화점, 근린상가, 오피스 등이 들어가는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재종길 시장께서 시의회에 출석하셔서 아파트 짓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파트 안 짓겠다는 얘기 어디서 나왔나 했는데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재종길 시장께서 아파트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진하셨던 게 영국에 있는 저명한 교수님께 의뢰를 해서 아트시티 기본 구상이라는 것을 발주를 하셨습니다. 이 아트시티 기본 구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주상복합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요 끝에 여기 보이시는 예술대학과 고등학교, 교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거지역의 면적은 전체의 47%, 즉 이전의 계획과 같은 2,800세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 등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설들은 주상복합시설이라는 겁니다. 아파트가 아니지요. 아파트는 아니지요. 그러나 아파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상복합, 그러니까 네모나게 겉으로 시설이 들어가고 1, 2층, 3층까지는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가운데는 소위 정원이 있는, 중정이 있는 흔히 유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한 주상복합 시설들을 지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나라 실정과 잘 안 맞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중앙로를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시설입니다. 이 지구 전체에는 주차시설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주차시설을 다 두고 이 거리들은 걸어서 다닌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멋있는 계획입니다. 유럽식의 그런 계획인데 이 계획을 가지고 다시 이 계획을 실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구상을 가지고 다시 이 안산도시공사에 이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봐라 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다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주민들이 이렇게 주차장을 한쪽에 몰아놓고 한 300m 되는 거리를 걸어서 다니는 것은 싫다. 각각의 섹터마다 다 주차장이 있고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나왔던 계획도 보시다시피 백화점, 상업시설, 오피스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재종길 시장님 더 이상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이민근 시장님 체제에 와서 다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추진했던 방법들을 보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들은
여전히 문화복합시설과 백화점, 지금은 이제 백화점보다는 이게 이제 대형 판매시설로 바뀐 거죠. 상업시설, 업무, 숙박시설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든지 간에 이 지역에 들어와야 할 기본적인 주거 조건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4호선 지하화가 지정된 뒤 개발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4호선 지하화가 지정이 되면 지금보다 개발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땅값도 많이 올라서 요거를 민간 업체한테 똑같이 공모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고 더 많은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호선 지하화 선도지구 추진 절차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4호선 지하화의 선도 사업 신청은 안산시가 경기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안 해서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신청을 할 거고요. 현재 국토교통부의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선도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경기도가 선도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도공단은 철도 지하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마 이 선도 사업이 선정된 뒤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이 기본 계획이 수립된 뒤 10년 정도 걸쳐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서둘러서 열심히 일을 하면 2035년에 이것이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예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재 신안산선이 아직 안 들어왔죠. 2024년 현재 신안산선은 2010년도 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선도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안산선은 2016년도에 민자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에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이 사업 주체인 넥스트레인이 한 4년 정도 늦어지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0개월 이내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신안산선은 2010년도에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16년 정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4호선 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10년 정도 걸린다고 저희가 생각한다면 저희 초지 역세권 사업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추진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4호선 지하화 사업은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안산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철도공단 등이 현재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즉 사업의 주체, 주도권이 국가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둘째, 이러한 사업의 흐름,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주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을 지금 저희가 따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벌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가격 결정은 실시계획 인가 단계인 2027년도에 저희가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 4호선 지하화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른 가격으로 이 27년 정도가 되면 아까 우리 계획에 따르면 이미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반영한 가격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늦추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4호선 지하화도 빨리 추진하고 그리고 초지 역세권도 빨리 추진해서 저희가 더 이상 늦지 않게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사업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단절된 건 아니죠. 이 중앙로를 양쪽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저희가 보행 동선이라든가 서로 도입 시설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안산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다는데 집을 또 지어야 되느냐? 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재건축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신길지구, 장상지구, 그 다음에 의왕군포 안산지구, 이거는 반월역에서부터 왕송호수까지 이르는 지역인데 3기 신도시를 우리 안산시가 3개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0블럭 옆에 89블럭 해양연구원 등도 저희가 개발할 계획입니다. 주거지가 계속 늘어날 계획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주거지를 짓고 있는데 여기다가 집을 또 지으면 과연 이게 팔리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안산시의 주택 보급률 100% 넘는다. 이 실체를 보십시오. 저희가 2013년도에 안산의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 76만 명입니다. 현재 24년은 68만 명입니다. 인구가 8만 명이 줄었죠. 안산시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은 이유는 저희가 집을 많이 지어서 넘은 게 아니고요. 인구가 줄어서 넘은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인구 5만 명 더 줄면요. 주택 보급률 100% 더 넘어갈 겁니다. 한 105% 넘겠죠. 그럼 좋겠습니까? 저희 안산시의 도시 기본 계획은요. 현재 70만 명에서 2040년 80만 명에 이르게 만들겠다는 게 저희 안산시의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자연적 증가분, 태어나고 돌아가시고 하는 분도 포함이 되고요. 외국인들이 10만 명 정도 산다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회적 인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설들을 짓고 인구가 유입이 되게 만들고 안산이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게 만들어서 현재 안산시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3개뿐만 아니라 이 초지 역세권까지도 이미 안산시의 계획에 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리한 계획이 아니고 현재 안산시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 각 도시별로 아파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경기도는 평균이 68.6%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수원, 광명, 평택은 70% 수준입니다. 그 밑에 보이는 시흥, 군포, 의왕, 화성은 80%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 안산은 어떻습니까? 52.9%, 다른 시보다 20% 내지는 30%가 아파트 비율이 적습니다. 왜 이럴까요? 저희 안산시는 현재 아파트가 53%인데 다세대, 연립, 그리고 다가구가 45%가 넘게 있습니다. 건축 연도별로 보면요. 20년 이내에 지은 아파트는 41.7%, 그리고 그 이상 된 집들이 60%입니다. 즉 우리 안산은 새로운 집에 살고자 하는,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 비율도 낮지만 새로 지은 주거 비율도 낮고, 그래서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이 새로 지은 아파트들을 찾아서 다들 시흥으로, 송산으로,
수원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안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집을 지어야 된다입니다.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 더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이것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야, 뭐 여기 뭐 스타필드 들어온다고 뭐 뻥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요, 여기를 굉장히 매력 있는 지구로 생각을 하십니다. 지난번 우리 설명회 때 정병만 본부장도 얘기 드렸지만 전국에서 가장 핫한 곳 3곳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업체들 만나보셔도 나옵니다. 현재 서울 상암지구에 랜드마크 타워 만든다고 하는 그 지역, 지금 뭐 무산돼서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역 바로 밑에 부산 북항 지구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계획, 지금 뭐 그 개발하려고 엄청 많이들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안산 초지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 현재 전국에서 가장 핫한 그리고 개발할 만한 장소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민간 사업자가 제안할 때 반드시 지어야 하는 시설로 상업 숙박 업무 시설을 지정을 할 겁니다. 이 필수 도입 시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이 민간 참여사에게 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을 매입할 업체와 이것을 운영할 업체를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제안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과 숙박시설을 매입하고 운영할 업체를 써내지 않으면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업무시설. 여기 뭐 대기업에 내지는 우리 안산에 있는 공장에 이 본사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네, 저희가 그거를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 제출할 민간 참여사에게 기업의 매입 확약서 그리고 매입 의향서를 받을 겁니다. 이걸 받아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는 업체에게 이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설들은 저희가 필수 시설로 해서 반드시 넣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야, 뭐 어디는 이거 안 한다고 그랬냐? 다 한다고 말만 해놓고 아파트만 짓고 몇 년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아파트만 짓지 말고 이 필수 도입시설을 반드시 착공을 해라 라는 조건을 달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짓고 맨 땅으로 비워놓는 게 아니라 이 시설들이 동시에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저희가 강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짓는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걸 비워놓고 개발 안 하고 그래도 모르는 어떤 나중에 생길 일을 위해서 개발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저는 일단 가장 급하게는 송산 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가 제일 걱정됩니다. 현재 화성에서는요, 지금 송산 그린시티 뭐 3만 규모의 거를 지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20만 명 규모의 시가 저기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제 테마파크를 추진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역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산 그린시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 형태로 화성시가 우리의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 온다면 저는 안산이 보다 더 지금보다 더 공동화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 화성 송산 그린시티가 더 개발되기 전에 우리 초지 역세권이 개발돼서 그 지역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 초지 역세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유일무이한 핵사 역세권 6개의 중요한 전철이 지나가는 역세권입니다. 이 교통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아무런 컨텐츠가 없다면 우리 안산 사람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즉 현재의 교통은 예전처럼 안산, 수원, 시흥이 따로따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이 초광역적으로 엮여서 개발이 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지역세권이 훌륭한 시설을 품는다면 이 노선들을 타고 인천에서, 부천에서, 수원에서, 광명에서, 시흥에서, 화성에서 우리 안산에 올 겁니다. 일하러 오고 놀러 오고 사람을 만나러 오고 그런 장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가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한테 올 일은 없죠. 다만 우리 안산 사람들이 가기는 편해집니다. 빠져나갈 요인들만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안산이 배드타운화하고 인구가 유출될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 지역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이 어떤 스케줄로 개발이 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개발 계획을 안을 안산시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안산시 의회에서 올해 안에 의결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50억을 출자해서 민간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라 라는 결정을 해 주신다면 올해 안에 저희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PFV 설립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6년부터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27년도에는 토지를 매각하고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28년도부터는 공사에 착공하여 32년도에는 준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뒤부터 3년 동안의 기간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또는 이 3년 동안의 기간에 더 발달하고 변화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저희가 포함시켜서 이 초지역세권을 발전시킬 그러한 안을 만드는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게 설사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훨씬 더 많은 논의들을 통해서 그리고 의견 수렴들을 통해서 많은 계획안이 짜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저희가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한테 했던 그런 질문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거를 포함해서 저희가 아마 질문을 하시면 이 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논의를 하겠고요. 여기에 나온 얘기 말고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한 이런 투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투자하는 입장, 이제 시민의 입장, 고객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고객의 입장 봤을 때는 보이고 듣는 대로 다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시한 뭐 향후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IR을 듣고 우리가 그 BEP를 그대로 그냥 손익분기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믿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예상과 향후 투자에 대한 이제 민간 수익성에 대한 재고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 디테일한 것들까지 고려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갈 기업이라든지 뭐 자영업 하실 분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 살고 싶은 입주민분들에 대해서 어떤 플랜을 구체화시킬 것인지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이 어디에 힘을 모으고 집중을 하고 뭐 어떻게 같이 도시공사가 발을 맞춰서 해야 추진력이 실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비전도 좀 알려주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서 뭐 의회에다가 촉구를 한다든지 어떤 민간 브랜드를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뭐 개인적으로도 뭐 시민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하자면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좀 자세히 보니까 분양 타입도 5구 타입부터 전용 기준 84, 100까지 있던데 만약에 랜드마크라고 해서 여기 지어졌는데 당연히 뭐 공사비나 사업비 이런 것들이 물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은 높게 책정이 되겠죠. 근데 똑같이 그러더라도 만약에 저기 들어가고 싶은 시민들 그리고 외지에서 안산 시민으로서 와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좋은 거 알겠는데 만약에 분양가가 뭐 강남 뺨친다 그러면은 좀 안 맞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업성 부분 측면에서는 저희도 이제 공기업이고 저희도 지분을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놨습니다. 일단 지출 부분은 예를 들면 뭐 요즘 아파트 짓는데 뭐 평당 650 뭐 이런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잡아놨고요. 공사비 같은 경우도 분양 수입도 이제 아까 마지막 거하고 좀 연동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뭐 지금 최근 분양 시세를 보면 뭐 이제 안산에서 이렇게 확장 포함해서 2,600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거고 물론 이게 이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민간 아파트이기 때문에 허구의 최고가 심의를 득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 부분에 있어서 많은 조정을 해놓은 건 아니고 최소한 보수적으로 봐놨다는 측면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뭐 저희는 일을 하는 지방 공기업의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무적인 애매한 답변에 요구하시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시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존경하는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곤란한 질문 다 저한테 해주시면 그거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안산시의 산하기관이고요. 저희는 시하고 그냥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하고 한 몸이고요. 그리고 시의회는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표결을 하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시의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저희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설명을 최대한 드리는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이 옳다면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의견 들어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려는 분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영역은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59타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4평이라고 그러죠. 그 타입이 50% 정도 되는 사유는 현재 이렇게 자연녹지라서 저희가 도계법 적용 때문에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 대신 나머지 50%는 최대 40평까지 일단 계획이고요. 근데 본 계획은 저희가 확정된 게 아니라요. 민간 사업자가 최종 제안했을 때 그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24평 5구 타입이 50% 이상은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또 안산 시민들한테 아파트 부분에서 무슨 혜택이 있냐 하면은 이거는 공공택지가 아니라 민간 택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점수제 40% 추첨 60%고 안산시 우선 공급입니다. 민간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이 아니라서 그리고 전매 제한 없고 의무 거주 기간 없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배운동 아파트 대표로 활동하고 질입을 하는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그 공사 일정인데요. 사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 프랜차이즈 하지만 이게 피크타임 때는 손님들이 그 정확한 레시피보다는 빨리밖에 원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것도 주의든 밥이든 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아까 해서 지하도 4호선 지하도 얘기하지만 그렇게 안 되면 빨리 패스트트랙을 하든 동시에 진행을 하든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강명역 같은 경우 사실 강명역 개통하고 10년 이상 개발이 안 됐어요. 그것처럼 저희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아까 사업성 얘기하셨는데 아파트 자산에도 거기 아파트 안 들어가면은 사업성 안 나와요. 사업 수익 못 해요. 그런데 그 서울의 마곡이나 경기도 판교나 마곡이나 판교 아파트가 비싼 게 옆에 있는 마곡 대기업 때문에 비싼 거고 판교 IT 베일 때문에 비싼 거지 그 아파트 자체가 비싼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기도 그 기업지 대기업이 들어든 뭐하든 그런 시스템 대기업이 좋아야 아파트가 갑이 올라가고 우리 안산시가 저기 그 발전하는 거지 단지 아파트만 봐서는 사실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라가 저기 주거 자체는 아파트가 없을 뿐이지 빌라는 많거든요. 주거시설은 충분해요. 사실은 뭐 저희 시민시장 그쪽도 아파트 어차피 주거시설 주상포 개발을 하신다고 하시고 구장 집단이 다 아파트 재배할 들어가고 있고 아파트 물론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가 안 되면 사업성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2,700세대 뭐 그게 제가 보기엔 최소 그거 같은데 어떻게든 아파트보다는 사업성이 나니까 아파트 해야겠지만 아파트보다는 대기업이나 그런 기업들 유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네, 상입니다. 예, 저희도 최대한 안산시와 협의해서 이번 안산시의회에서 보류로 현재 돼 있는 안건이 통과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역사는 굉장히 더디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고 행정도 참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무튼 도시공사가 안산시와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거 아파트 좀 줄이고 해야 된다 인정한다. 근데 좀 줄이고 기업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역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사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아파트 짓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꾸 이거 아파트 왜 짓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약간 논지를 왜곡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이거는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복합시설과 상업 업무 숙박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우리 안산에 존재하지 않던 컨텐츠들을 가져오는 게 핵심이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위해서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파트는 그 민간업체에서 제한할 수 있는 자기 이익을 내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아파트 건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가야 될 것은 이 상업 업무지구, 이 랜드마크, 그리고 문화복합시설이고요. 민간업체가 가져갈 것은 아파트로 나온 수익성이겠죠. 이게 민간과 공공이 서로 적당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굉장히 유명한 순대국밥집이 생겼습니다. 그 골목 일대가 순대국밥집으로 다 바뀝니다. 규모의 경제의 개념으로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인근은 물론이고 안산시 전체가 다 좋아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어떻게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 한 10년간의 통계를 보는 것 같으면 안산시의 집값의 변동 그래프는 경기도와 거의 일치해서 움직이고 경기도의 집값의 그래프는 서울시와 거의 일치해서 움직입니다. 서울에 비슷하게 다 같이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운다는 입장에서는 저희도 아파트 최소한으로 적게 짓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 시민으로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초지 역세권에 대하여 정말 노른자라면 여기가 이 땅이 노른자인데 17년 동안 왜 개발이 안 되고 있었고 또 시의회에서 동의만 하면 된다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꼭 알고 싶습니다. 자, 이래서 안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주원 전 시장께서 돔구장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김철민 전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저 계획을 취소하셨습니다. 대종길 시장께서 이
아파트 짓는 계획에 대해서 수정하라고 해서 아트시티 계획을 세우셨고요. 이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은 하다 보니 또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아파트가 저는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사실 아파트가 중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모든 계획들의 중심은 예를 들면 도문구장, 백화점, 근린상가 내지는 뭐 이 아트시티 등 우리 안산에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려는 게 모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추진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계획도 문화복합단지와 상업시설도 현재로서는 우리 안산 시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한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딱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6월 달에 시의회에서 이제 처음 이게 테이블에 올라갔다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다음 8월 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냥 2달 만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안산시의 발전을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그 초지역세권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메트로단지 입주자 대표 윤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좀 개발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번 드리고 싶고요. 먼저 우선 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우리 아파트에서 이제 입주민 선호도 조사, 자체 선호도 여론조사를 했어요. 뭐 이제 10대에서 20대 부분 50명, 총 520명 정도 참여해 주셨고요. 10대에서 20대 50명, 30대 160명, 40대 119명, 50대 146명. 요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했습니다. 예. 60대가 45명에서 총 520명 참여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1순위로는 뭐 저번에도 제가 와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케아, 코스트코 등 대형 편의시설이 389명 정도를 해주셨고요. 2순위로 이제 학교 등 교육시설이 70명 정도 해주셨고, 이제 기타 의견으로 녹지공간, 기업유치, 뭐 만남의 광장, 도서관, 운동시설, 학교 이전 등 대형 편의시설, 뭐 스타필드 같은 뭐 대형 랜드마크라고 저희 이제 메트로단지 입주민분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요거는 저희가 이제 샘플 조사한 걸 얘기를 드렸고, 이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저희가 땅이 5만 5천 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부 체납을 한 10% 정도 빼면 5만 평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꾸 주상복합을 넣겠다, 주거시설을 넣겠다 지속적으로 얘기하시는 이유를 솔직히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시민들이 민간의 이익을 자꾸 챙겨야 된다고 얘기하시는지, 도시공사에서도 자꾸 민간의 이익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른 아파트, 그러니까 다른 시 같은데 이제 랜드마크를 보면은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어차피 지방채면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사주거든요. 이제 이거를 발행해가지고 이제 랜드마크를 크게 짓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좀 여기 사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직주락 얘기하셨는데, 그 직주락 같은 경우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나 얘기하시는 거고, 그 5만 평에 큰 저희가 좋아하는 이제 저희 랜드마크로 할 수 있는 큰 뭐 이제 대형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진짜 크게 들어오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주위 배우 단지가 10,000세대가 넘어요. 10,000세대가 넘는데 저기에 2,700세대가 또 들어온다고 이게 직주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좀 논란의 좀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셨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뭐 이케아, 코스트코도 개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여론조사 결과의 대형 판매시설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 최근에 개장한 그 화서의 그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거로 봐서 여론조사 500명 표본 정도로 하셨으면은
그건 또 한번 저희 별도로 한번 주시면은 저희도 사업 진행하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의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예, 저희는 민간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예, 저희 회사는 100% 안산시에서 출자한, 예, 안산시의 직속기관입니다. 예, 안산시는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예를 들어서 공익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그럼 저희도 공익으로 운영해야지, 저희가 민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채 발행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예. 네네네, 지방채. 예. 여기 사업비가 한 2조 정도 토지비 제외하고 총 사업비 3조 가운데서 2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예. 안산시 1년 예산이 2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조를 공사채를 발행한다. 예. 그럼, 예. 한번 옆에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이제 네, 그러니까 조직업계- 좋은 의견으로 이야기해 예. 주시면 되고 서로 저도- 싸우거나 이런 예.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죠? 저도 예. 그래서 네네네. 그 얘기 듣고 같이 네. 좀 생각이 든 건데 네네. 이게 저는 이제 그 초지역 메이저 타운에 살 만큼 소득 수준도 안 되고 와동에 살거든요. 예, 와동에 있는 아파트 대표인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는 저도 시민으로서 뭐 건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온 건데, 첫 번째로 지방채 얘기하시는 게 이게 국채 발행해서 빚잔치 하자는 걸로 우려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초지역에 지금 어떻게 보면 메인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왜 또 2,700세대 드리냐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파트 단지의 랜드마크 입지를 뺏길까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그 지역에 안 사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민간의 이익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그 공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민간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다 해놓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그쪽 입주자 대표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반대 의견도 이렇게 시민들이 있다라는 거 하고 답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두 분 다, 예, 저는 두 분 말씀 다,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할 때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공익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수익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민간 사업자로 공모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성을 따져보고 민간업체가 이거 돈 안 돼라고 해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업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간의 적절한 이윤을 저희가 보장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민간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지, 예, 들어와서 이 사업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50억을 가지고 이 사업에 아까 고용하고 부가가치 창출효과만 약 6조에 가까운, 예, 시 전체적인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좀 여기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에 좀 반론을 좀 하자면은, 지금 안산에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흥시나 화성이나 이런 데 같은 랜드마크 시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에 중앙동에 롯데 백화점을 증축하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이 들어온 자리까지 달라고 했지만, 거기에 예전에 이제 그게 웨딩 사업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크게 만들려고 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예. 그래서 안산이 자꾸 안산이 발전이 자꾸 더뎌지는 이유가, 시흥에는 신세계가 있고, 신세계가 있고, 수원 같은 데는 스타필드 같은 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광교도 있고요. 근데 안산에는 도대체 메이저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2,700세대가 5만 5천 평에 10% 기부 체납을 하고 5만 평 중에 2,700세대 지금 보면은 한 70% 정도가 주상복합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30% 한 5만 평 중에 30%는 15,000평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학교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왔을 때 어떤 랜드마크가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할 때 크게 들어와야지만 안산에서도 아까 6개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산의 다른 지역에서도 놀라오는 거지, 쬐끄맣게 지금 중앙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처럼 쬐끄맣게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디 랜드마크를 뺄까봐 이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저게 10년 앞으로 한 개발이 빨리 돼도 2032년입니다. 아파트가 2019년도식입니다. 그러면은 준공이 돼도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어차피 뺏깁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안산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규모가 크게 들어와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직주락에 대해서 반론을 드리지만 주위에 배우 세대가 많습니다. 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주락은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반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크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크게 들으면 좋겠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업시설도 크게 들어오고 아파트도 안 들어온 채로 개발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머리에서는 그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지금 이제 쟁점은 뭐냐면 민간이 들어와서 그 저희와 같이 하는 개발이냐, 아니면은 민간을 배제하고 우리가 그럼 단독으로 상업시설과 문화복합시설을 지을 거냐, 거의 이런 문제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민간 업체를 배제해야 됩니다. 그건 이해하시겠죠? 그럼 들어오나요? 저희가 제일 높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안 잡은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 저희 200m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한 40 몇 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1000%까지는 안 됩니다. 예. 네네. 예, 이 말씀 답변 좀 드리고. 네, 근데 그게 한 200m의 선을 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입니다. 1000만의 도시에 새로운 시설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3페이지 화면 좀 한번 들어주실래요? 제가 아까 컨셉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안 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게 화면에 보시면은 좌 3페이지요. 여기 아까 와동에도 오시고 뭐 상록 쪽에서도 오시고, 예, 안산에서 신거점을 만들자는 거지 초지동을 발전하자는 작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초지동 여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3조짜리 사업을 한다? 저 안산하고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컨셉의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이 녹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스타둠이란 좋은 공간도 있고 여기 문화재단이란 공간도 있고 그 뒤에 고잔 신도시 중앙역까지 해서 이 중앙들의 전체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사람 있습니까? 이 좋은 땅에? 저희는 그러면은 어딘가가 발전하려면은 거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확산시켜가 나갔던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신길 안산역 쪽으로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개념입니다. 이 축을 중심으로. 예, 세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랑 유원지 가보셨습니까? 예, 그 유원지입니까? 사람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엄청 넓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도 여기가 발전을 한다면은 거기도 더 부흥할 것이고 나아가서 선부광장, 선부역, 예.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의미에서 중앙의 개념에서 개발 드린다는 말씀의 취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곡동에 사는 주민 윤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전시장 계속 했어요. 계획만. 뭔 그렇게 계획만 세우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권만 바뀌면 의미 없어요. 안산시청 불화해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하시죠. 그럼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안 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안산시는? 대체. 웃기지 않아요? 시민들은 모르고 하는 잔치가 되는 것 같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자, 상업지역, 주거지역, 뭐, 랜드마크 다 좋아요. 문화복지. 너무 좋아. 근데 왜, 지금 MZ세대들 나와서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
뭔가 취업할 데가 없어요. 안산시는 취업할 데가 없어요. 반월공단 이외에는. 그리고 반월공단도 지금 화성이나 예산이나 지방으로 가고 있는 시대란 말이죠. AI 증강현실 일어나는데 거기에 복합되게 증강현실과 같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진짜 일을 하면서 같이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더 행복하겠는데 플랜만 하고 안 하고 체크도 안 하고 다시 플랜만 계속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맨날 주민들 여기 다 모여놔서 진짜 이 비싼 시간에 4시간 내가지고 왔어요. 여기로 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좀 실행이 있게 즉실전 해가지고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저는 그게 아쉬움이고 실질적으로 말만 떠들면 뭐예요? 그 다음 실행이 안 되는데 어떤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아버지가 안 하면은 엄마도 안 따라오고 자식도 안 따라와요. 아니 대가리가 흔들리는데 밑에 꼬리는 더 흔들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보세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셔가지고 좀 샘도 있게 좀 세밀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행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여러 번 세웠죠. 여러 번 세워서 사실 뭐 크게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째 세우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웠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저는 지금은 실행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계획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채워나가야 되는 거지, 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가 부족한지도 이제 논의를 해야겠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다시피 우리 안산의 발전이 계속 더디게 가고 다른 시들에 비해서 계속 밀리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실행할 때다. 이게 뭐 어느 시장이 하느냐, 시의회가 뭐 누가 다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필요한 거를 협의해서 바꾸더라도 실행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실행하는 방법을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할 테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나름대로 그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동에 사는 서명석입니다. 우선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허승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감사를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안산시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발전시키는 그 중심지가 초지역 세권 같은데 지금 우리 허승 대표님도 말씀했다시피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노력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송산의 그 서부 서축 남측 지구에 한 20만 명 정도 이제 조만간 그 착공을 한다는데 우리가 늦으면은 늦을수록 안산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그 전에 우리 이제 초지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시민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시의회에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기 계신 분들도 컴퓨터에 들어가서 시의회에 가서 마비가 될 정도로 빨리빨리 그 의결을 해줘라. 뭐 아니면은 또 시의회에 가서 의장단을 만나서 초지역 세권을 빨리빨리 확정해줘라. 이런 강압적인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안산 도시공사 들어가셔서 젊은 분들 특히 빨리빨리 좀 의결 좀 해주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네.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의견 얘기하셨습니다. 예, 다음 분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대운동 대우8차에서 온 엄상철입니다.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개발 계획에 초등학교만 있는데 그 주변에 세대 정도 아파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시장 자리나 그 초등학교 진다는 부지나 그런 데다가
중학교가 하나 설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안산교육청하고 협의한 건 초등학교 부분이고요. 중학교 부분은 이제 경기도 교육청 소관 업무인데 그 부분은 경기도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해서 추후 진행 경과를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김도희입니다. 그 직주락 얘기해 주셔서 저 근본적인 사실 궁금함은 여기 오게 된 궁금함은 바로 그거거든요. 안산시가 사실 인구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 자체 재정 자립도도 낮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타시에 비해서 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이 계획을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에 많이 공감하고 이제 동의하는 편인데요. 문제는 주거는 제외하고 직장이랑 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도움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만한 유인성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 성공할 거라고 보시는 요인은 역세권 제외하고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역세권 제외하고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직장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업무 시설을 일정 부분 저희가 늘 거고요. 근데 저희도 걱정은 됩니다. 그 업무 시설 부분들이 다 채워지지 안 채워지냐에 따라 저희 사업성도 가장 큰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앞서 아까 저희 사장님이 보고 드렸다시피 민간 사업자가 제안할 때 그 부분들을 매입 의향서나 확약서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할 거고요. 이 위치에 대한 사업 성공 요소 부분에서 역세권을 제외하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민간 입장에서는 이게 토지주가 한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 기간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토지 확보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주가 현재 안산시 한 분입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래서 토지 보상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시랑 협의해서 그 토지 매각 절차를 사전에 공모전에 명확히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인허가만만 지나가면 토지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다른 사업보다 최소 2년은 짧아지기 때문에 민간업자에서도 민간 금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게 가장 큰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청원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어찌 보면은 직장이 더 많이 늘어야지 안산이 발전하는 겁니다. 인구 감소에는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던 주택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거는 반월공단의 몰락입니다. 예, 반월공단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동차 부품 산업과 거기에서 흥행했던 모든 산업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반도체 산업이었다면 몰락했겠습니까? 예, 그럼 그게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반월공단은 개선이 돼야 되는 별도의 과제인 것 같고 또 이 지역 안에서는 역세권을 제외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세권이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여의도까지 25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으면은 굳이 여의도에 그 비싼 오피스에서 있지 말고 25분 지하철 타고 내려와서 안산의 업무타운이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모이는 공간으로 그렇게 발전시키겠다는 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직주락 관련해서도 저도 조금 생각이 좀 있어서 마지막으로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2020년 그 코로나 때부터 22년까지 안산에서 스타트업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서 저는 이제 빠져나와서 제 사업을 다시 하고 있고 그 기업은 지금 미국에도 진출할 정도로 네, 프리 단계 뭐 기업 밸류 가치는 이제 100억대가 넘어가고요. 제가 있을 때는 10억도 안 됐었는데 이게 잘 돼서 된 케이스인데 안산의 청년들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현재 본사는 판교에 있습니다. 안산 연구소만 남아 있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안산이 그런 직장과 대기업 유치, 뭐 카카오 데이터 센터도 들어오고, 뭐 데이터 센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일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캐파를 가진 그 밸류체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네임밸류를 가진 어떤 업무 지구가 저쪽에 들어와도 저는 말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되게 큰 대기업에 대한 유치 같은 것도 안산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번 주인가 일주일 이내로 상록수체육관에서
그 창업 경진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VC들이 와서 안산시의 스타트업들, 청년 기업들 그 발표를 듣고 그 시의 공약이었던 청년 창업 펀드, 경기도에서도 이번에 김동연 도지사가 8억 투자를 했었죠. 예, 그 투자 받은 회사가 안산에서 나온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인프라는 안산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저도 여기서 사업하면서 이게 근 2년 사이 되게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거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더 저게 잘 알려지기만 하고, 만약에 청년센터나 그런 것들이 연계해서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위해서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인지만 잘 되더라도, 그런 것만 잘 알려지더라도 조금씩은 달라지고, 그게 달라지기 시작하면 대기업이 안산시를 바라보는 눈이나 투자에 대한 방향이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고려해서 지금 전 이 사업 계획서에 응축이 되어 있고, 그게 잘 전달의 딜리버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저는 그 직주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정도로 아무렇지는 않다. 예, 사업을 해본 입장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질의응답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8월 20일에도 시민설명회를 저번에 1차 설명회 했던 거하고, 저희 회사로 야간에 좀 개최를 해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때 이제 야간 7시에 합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